네, 안녕하세요. 라르고TV입니다. 자, 오늘은 하락장에서 통하는 단타 매매 공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종목에 맞는 단타 매매 공식을 알아야 하는데 오늘 상승 종목들을 보면서 실제로 제가 어떻게 공식을 적용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SNCS라는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당일 신규 상장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일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웬만해서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제가 네 가지 종목 선정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당일 신규 상장주고요.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 세 번째는 관리 환기 종목, 네 번째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식을 적용하실 때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매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에센시스라는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시면 상한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일봉 차트를 보기 전에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떤 패턴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 패턴에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상한가를 닫고 나서 풀었다가 바로 닫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세력들의 물량 테스트 패턴이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닫고 풀고를 반복하는 패턴인데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확보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단타 매매 관점에서는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패턴을 기준으로 지금 사마 네트워크스는 몇 번 패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3시 19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쭉 가니까 이거는 1번 패턴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1번 패턴은 일봉 차트를 분석한 다음에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면 시초가, 종가, 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일봉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연속적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고요. 두 번째 구간, 그리고 세 번째 구간, 네 번째, 다섯 번째 구간도 보입니다. 일단 거래 대금이 조금 들어온 구간을 위주로 설정을 해봤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구간에서도 윗꼬리가 달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이 차트가 왜 형성되는지 또 원리에 대해서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차트가 안 나오죠. 바닥 구간에서 이런 차트가 많이 나옵니다.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봉상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라는 것인데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다가 다시 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굳이 본인 돈을 써가면서 주가를 올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답은 되게 간단한데요. 보시면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주가를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주가가 올라감으로써 이분들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 그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력들은 바닥 구간에서 물량 확보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 해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본 개념을 배워봤습니다.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차트가 완성되기보다는 주가가 빠졌을 때 윗꼬리 길게 달린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진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량 매집을 마친 세력들은 새로운 호재 이슈, 상승 모멘텀이 발현됐을 때 어떻게 주가를 올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바닥 구간에서 모았던 물량을 바탕으로 상한가를 지금처럼 만드는 겁니다. 아까 분봉 패턴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세력들의 물량이 어느 정도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차트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지금 장세 자체가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갭이 조금 높게 뜨더라도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 패턴 자리였습니다만 갭이 높게 뜨고 나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릴 때 여기서 받아줄 개인 투자자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 맞는 공식을 적용하려면 갭이 낮게 떴을 때 잔파동을 먹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상한가 도달한 종목은 분봉을 먼저 보셔야 되고 세 가지 패턴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패턴에 의해서 일봉 차트를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라면 갭이 조금 높게 뜨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패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특성상 유동성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밑에서 담아줄 개인 투자자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우리가 갭이 높게 뜰 때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갭이 낮게 뜰 때 여기서 잔파동을 먹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확률 높은 매매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센디오라는 종목을 볼 건데 지금 보시면 시가총액이 433억입니다. 제가 아까 SNCS라는 종목을 보면서
네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시가총액 500원 미만인 종목은 그냥 원칙상 패스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펜 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파동이 나오고 나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주가가 빠지고 나서 매집봉이 나왔습니다. 이 매집봉은 제가 아까 사마 네트워크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캔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단발적 상승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때 새로운 재료가 나와서 단발적 상승이 나왔던 것 같은데 B급 재료라서 주가가 쭉 올라가지 못하고 121선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막혔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차트 해석을 통해서 공식을 적용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중요한 구간이 딱 보입니다. 여기가 첫 번째 구간이고요. 여기가 두 번째 구간입니다. 이때 보시면 장기 이평선을 살짝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으나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특성상 지금 이번 자리에서도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제가 방금 한 해석은 캔들과 이평선에 의한 해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점이 보이는데 이때 보시면 거래 대금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890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890억이라는 돈은 되게 큰 돈인데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돈이 몰렸다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 종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른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패턴을 적용해서 타점을 잡아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121선 살짝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원칙상 1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단기 스윙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물량을 무조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상승파동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121선까지 다시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을 생각하고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보시면 앞에 상승파동 매물대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약 2,750원부터 4,200원까지 쌓여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기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약 반년 정도 물려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단기가 올라올 때 물량을 던지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확률보다는 눌렸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물량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꼭 여러 번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유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패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리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환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거 환기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관리 종목과 환기 종목은 무조건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현대 ADM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일파가 길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상한가가 형성되고 단기 상승 파동이 나왔다가 역시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주가가 올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고점은 7월 9일에 형성되었던 2,500원 부근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를 설정해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중장기 추세에 의하면 역별 구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승 나오고 저항 구간에 막혀서 주가가 빠지고 다시 상승 나오고 저항 구간 막혀서 빠지고 지금 저항 구간에 다시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저항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유동적인 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장중 단타 매매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이 동그라미 친 구간입니다. 다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요. 호가창과 분봉 차트 분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투자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승 모멘텀이 붙으면서 거래대금이 실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눌릴 때 7월달부터 형성되었던 단기 추세 라인을 기준으로 이 구간에서 눌림목 매매 관점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서 반등할 때 저항 구간에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승 모멘텀이 붙고 저항 라인 부근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별 구간 안에서 추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윗꼬리가 달린 구간은
전고점 부근과 마찬가지로 역별 구간의 추세 저항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이 라인 안에서 우리가 단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단기 투자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패턴을 적용하는 것보다 주가가 빠질 때 눌림 매매 패턴을 적용하는 게 확률 높은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7월 달부터 형성되었던 단기 추세 지지 라인을 설정하고 이 추세 라인의 지지 라인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주가가 반등할 때 추세 저항 라인 구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단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확률 높은 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도 여러 번 반복 학습하시고 다음 실전 매매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운텍이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쭉 빠집니다. 고점이 10,000원이었는데 주가가 2270원까지 빠졌으니까 이 과정 속에서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을 기준으로 바닥을 찍고 나서 완만하게 추세 상승하는 구간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려면 거래 대금이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57억밖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된다면 앞에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주가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매도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매매하려면 거래 대금이 57억 들어올 게 아니라 적어도 500억 이상은 들어와 줘야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토목큐브라는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신규 상장하고 나서 살짝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바닥을 잡은 다음에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점을 찍고 주가가 다시 빠진 다음에 다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 파동이 길게 형성되고 다시 고가권에서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대금 실린 장대 양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단기 상승 파동 구간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빠지는 특성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세력들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종목은 고가권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장기 이평선을 설정하고 나서 주가가 빠질 때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반등하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도하는 장기 스윙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확률 높은 패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패턴 역시도 신규 상장주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여러 번 반복 학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종목들을 보면서 단타 매매 공식 몇 가지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제가 매일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차트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